자, 여러분 오늘도 그림 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현대소설이었죠. 현대소설도 일단 큰 틀은 고전소설하고 비슷합니다. 텍스트가 많잖아요. 장면 단위로 묶어서 서랍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장면 1, 장면 2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 현대소설에서 어떤 선지에서 무언가를 물어보면 여러분이 이거 장면 몇이었더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 블록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 이게 기본적인 어떤 실전에서 우리가 독해할 때 지녀야 했던 태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고전소설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그러면, 장면 단위로 나누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산문의 공통인데, 긴 글의 공통인데, 차이점은 무엇이냐? 고전소설은 인물관계를 하나하나 다 파악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인물을 조금 체스판의 말처럼 위에서 내려다봐야 한다면, 이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그 인물의 심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그 인물이 돼서 같이 좀 울고 웃는 능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설도 보면은 나의 입장에서 너운의 아저씨를 바라보면서 그 너운의 아저씨에 대한 분노를 독자들도 함께, 여러분들도 함께 좀 느끼는 게 중요하고, 너운의 아저씨 진짜 너무하다. 여기에 보면 은표의 친구잖아요. 와, 진짜 너무하다 라고 느끼다가 나중에 가면서 그 너운의 아저씨의 어떤 그 괴로움을 목격하면서 여기 있는 주인공인 내가 기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좀 허무함을 느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나의 심리를 같이 느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소설은 인물의 심리에 몰입해서 그 주인공과 함께 울고 웃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심청이하고 함께 울고 웃는 것보다는 심청이, 신봉사, 용왕, 장승상 부인, 여러 이제 이 인물들의 관계, 배치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선과 악의 대립구도 속에서 누가 이기는지 파악해서 선인이 이기는 걸 보니까 이런 어떤 효의 교훈을 전달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착하게 사니까 복을 받는 거구나. 요런 식의 어떤 교훈을 전달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고전소설의 어떤 목표라고 한다면, 현대소설의 목표는 그 주인공과 함께 울고 웃는 게 목표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소설을 읽을 때는 그 주인공의 심리에 몰입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죠. 자, 넘어가서 보기부터 좀 보면은, 아저씨의 훈장은 그 가부장적 세계관과 사회적 평가에 사로잡혀 속박된 삶을 산 인물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요 인물이 특정 인물, 즉 너운의 아저씨죠. 인물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정답 보고 가세요. 특정 인물의 행동과 심리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거죠. 특정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서 너운의 아저씨는 이런 기분이었을 것이다, 이런 행동을 했다, 요렇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체크를 좀 하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작품 속 인물은 자신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 믿음을 실천하며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인정받고자 한다. 이 노인들의 공동체죠. 노인들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문의 번영.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당시에 어떤 그 한국전쟁 때 1950년대에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게 그 가문의 장손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너운의 아저씨가 자기 자식 대신에 자기 집안 가문의 장손인 조카를 구한단 말이야. 장남인 조카를 구한단 말이야. 큰아버지의 아들이겠지.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보다 오히려 가문을 더 생각하는 그러한 태도, 이런 것들이 인정을 받던 사회였는데, 시대 흐름에 따라 세대가 교체되면서 젊은 사람들은 너운의 아저씨를 어떻게 평가한다? 와, 정말 잔인한 사람, 자기 자식 버리고 조카를 구한 사람, 자기 자식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가문의 어떤 장손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정한 사람, 굉장히 잔인한 사람, 요렇게 사회적 평가가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가 포인트였어. 아울러 작가는 인물들의 삶을 바탕으로 분단의 문제까지 함께 조명하고 있다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 파악해야 되는 것이, 자, 지금 너운의 아저씨가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고자 하다가 사회적 평가가 달라지면서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자식을 버리고 가문의 장손을 살린 것이 훈장이 아닌 순간이 와. 그 순간에 너운의 아저씨가 깊은 후회와 슬픔과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한단 말이지. 자, 그 장면을 내가 바라보면서 원래 같았으면은 아저씨가
이제 굉장히 괘씸했었기 때문에 주인공인 나는 여기 주인공은 은표의 친구예요. 우리가 읽어보다 보면. 그래서 이 원래 같으면 주인공이 그 너운의 아저씨 굉장히 자기 친구를 버리고 장손을 구한 자기 자식을 버리고 장손을 구한 그 너운의 아저씨가 굉장히 얄밉고 굉장히 괘씸하고 벌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너운의 아저씨가 슬퍼하고 막상 너운의 아저씨가 자식에 대한 어떤 그리움으로 막 죽어가면서 자식의 이름을 부를 때 자 너무 중요한 문장 하나 잡고 갈게. 여기에서 나오죠. 쾌감보다는 허망감에 소스라쳤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저씨가 오랫동안 후회하기를 기다리고 바랐었는데 은표의 단짝 친구였기 때문에 내가 근데 막상 그 아저씨가 슬퍼하고 있으니까 쾌감보다는 허망감에 소스라쳤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서 그 아저씨가 더 이상 미운 게 아니라 그 아저씨가 이제 불쌍하다라고 느끼는 거지 주인공이.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자, 그래서 요거 틀린 친구들 많을 것 같아. 자, B를 이 아저씨의 소리죠. 아저씨가 죽어가면서 자식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로 인식한다는 것은 그 아저씨의 슬픔을 이해한다는 거야. 그 아저씨가 괴로워하면서 자식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소리를 이제 괘씸한 소리로 듣지 않고 아저씨의 억장, 가슴이 무너지고 있구나라고 듣는 것 자체가 아저씨를 이해하고 아저씨의 슬픔에 공감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상대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진다라는 선지가 오케이 이런 거라고.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진다가 뭐냐면 그 아저씨를 이해하게 됐다는 거야. 그렇잖아. 만약에 내가 그 친구네 아빠, 너운의 아저씨, 내 친구를 버리고 그 집안에 뭐 장손인지 뭔지를 구한 너운의 아저씨를 보면서 아저씨가 마지막에 괴로움의 은표야 이렇게 부르죠. 여기에 은표야 아야 은표야 이렇게 부를 때 만약에 내가 아저씨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 소리를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라고 표현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아저씨는 이제 와서 괜히 그치? 괜히 자식 이름을 부르는 척하고 있다. 아주 가증스럽다. 사실은 아들이 그립지도 않으면서 그리운 척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어? 그 인물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근데 그 인물의 슬픔을 이해하고 그 인물의 심리와 가까워지는 거니까 그 인물의 심리를 보다 잘 이해하면서 아저씨가 이제는 후회하고 반성하고 슬퍼하고 그리워하고 있구나. 불쌍한 아저씨라고 생각하니까 아저씨의 목소리가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라고 들리는 거야. 아저씨도 누구보다 자식을 그리워하고 있구나. 그래서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진다라는 표현이 오케이인 것이고 우리가 현대소설을 읽을 때는 이 인물을 이해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해. 여기에 보면 내가 지금 지문장학에도 표시를 좀 해놨는데 내가 아저씨를 이해하게 된단 말이야. 내가 맨 처음에는 이 친구네 아빠야. 친구네 아빠. 내가 은표 친구인데 친구네 아빠인 아저씨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단 말이야. 왜? 이 친구네 아빠, 은표네 아빠는 은표를 안 구하고 집안의 장손을 구한 다음에 즉 내 친구를 안 구하고 이상한 집안의 장손을 구한 다음에 자기가 가문의 장손을 구했다면서 자랑스러워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내 친구 은표를 구하지 않은 친구 아빠가 너무 잔인해 보이고 화가 나는 거지. 그래서 분노하면서 이제 이 아저씨가 나중에 괴로움의 발버둥치기를 후회하기를 뭐 여러 가지를 바라고 저주했었는데 막상 아저씨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어떤 자기가 자식 대신 이 그 가문의 장손을 구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후회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내가 이 아저씨를 보면서 아이고 꽃이다 드디어 가슴 아프지 좀 당해봐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쾌감이 아니라 오히려 허망함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제 아저씨의 슬픔을 이해하고 아저씨를 불쌍하게 여긴다라는 거지. 요런 변화 지점이 현대소설에선 너무 중요하단 말이야. 인물이 인물을 이해하게 되는 거, 인물이 인물을 용서하게 되는 거, 인물이 인물을 딱하게 여기게 되는 부분, 요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문제가 어려웠지만 너무나 좋은 문제다라고 여러분이 체크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입이 말하는 소리, 너 음표야 음표야 이 소리를 듣고 내가 아유 아저씨 마음이 아픈가 보다,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진다, 아저씨의 심리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번에 3번 찍은 친구들이 좀 있을 텐데요. 자, 요거 하나 기억합시다. 지금 아저씨의 훈장이 1인칭 시점이잖아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너운의 아저씨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요. 우리 하나 제가 팁을 드릴게요. 1인칭 시점은 서술자가 나잖아요. 나는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인물의 행동을 관찰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잖아요. 일단 내가 내 얘기를 하잖아요. 무조건 주관적인 거예요. 제가 한번 최대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내가 있는 이 공간의 벽이 하얗다. 이거 객관적인 서술이 될 수 있을까요? 하얗다라는 말 자체가 주관적이에요. 누가 봤을 때는 회색일 수도 있고 누가 봤을 때는 하얀색까지는 아닐 수도 있는데 이 방이 너무 하얗다라던가 저 사람은 키가 크다라던가 모든 서술들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저 사람 되게 잘생겼다. 그는 잘생긴 사람이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는 잘생겼다. 이 모든 표현들은 어때요? 주관적이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내가 너운의 아저씨를 바라보면서 너운의 아저씨의 행동과 심리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전개할 때 이 이야기가 객관적일 수 있을까요? 불가능이죠. 내가 주관적인 시선에서 너운의 아저씨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파악해야 될 거는 현대소설을 읽어. 근데 1인칭이야. 그러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관찰한다? 이런 선지는 지워버려. 생각보다 소설장의 특징에서 객관적인 입장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 틀려버린 거야. 그렇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서술상의 특징에서 쉽게 선지 하나를 지워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기억해 둡시다. 1인칭 시점이다. 객관적이라는 말은 지워버려라. 옳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설성의 특징 제대로 하나 봤고요. 자물쇠의 기능, 그쵸? 내가 느끼기에 아저씨는 자물쇠를 훈장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내가 또 인식하기에 나중에 봤을 때는 아저씨가 더 이상 자물쇠를 훈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너운의 아저씨에 대한 나의 생각을 드러낸다. 나의 어떤 생각? 내가 너운의 아저씨가 자식을 버리는 걸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인식하고 있다가 내가 이제 너운의 아저씨가 더 이상 자식을 버린 걸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구나 라는 이 인식의 변화를 자물쇠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의 정답은요. 풀이 죽어가는 너운의 아저씨. 너운의 아저씨가 풀이 왜 죽는데요? 옛날에 제가 여기다 표시를 좀 해놨었죠. 옛날에 이 노인들의 반응은요. 야, 집안에 장손을 구해놨단 말이야. 어유 대단한 사람이야. 가문을 위하는 훌륭한 인물이라는 반응이었는데 너운의 아저씨에 대한 반응이 평가가.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어때? 비인간적이고 굉장히 잔인한 사람, 자식을 버린 사람. 그래서 너운의 아저씨가 풀이 죽어갔다란 말이야. 알았는지 보이잖아. 자신의 내력이 더 이상 자신을 빛내줄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선 지금 사회적 평가를 지각하지 못한 게 아니라 사회적 평가를 깨닫고 풀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인물의 심리 변화에 초점을 좀 맞춰야 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도 동그라미를 좀 쳐놨지만 이 심리 변화들에 주목하세요. 내가 아저씨에 대해서 분노하지만 아저씨가 막상 괴로움에 몸부림치니까 쾌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허망감을 느낀다. 그러면서 아저씨에 대해서 연민, 불쌍한 감정을 느끼는 이 부분이 중요했고 아저씨의 심리도 중요했죠. 자식을 버리고 장손을 구한 것에 대한 자랑에서 이제 그것에 대한 후회와 슬픔, 부끄러움으로 심리가 변화하는 지점. 여기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세대의 차이도 중요했습니다. 노인들은 아저씨를 칭찬한다. 과거였죠. 하지만 젊은이들은 아저씨를 비판한다. 세대가 변화했다. 보기하고 연결지어서 읽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데일리 퀴즈는요. 좋습니다. 훈장처럼 조카를 택한 선택을 내세우며 살았던 훈장 적어주시고요. 그 삶에 전쟁의 비극이 드러난다. 비극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훈장과 비극이라고 여러분들이 데일리 퀴즈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글 읽느라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인물의 심리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인물의 심리를 이해하고 인물의 심리에 공감하면서 함께 울고 웃는 것이 현대소설 독해의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잘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거든요. 꾸준히 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진짜 실력은 꾸준히 할 수 있는 능력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과제 제출 이악 물고 잘 해내고 있다면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입시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꾸준함이 모든 걸 이긴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그대로 1일 1지문씩 가져가면서 입시에서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그릭나라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과제 제출하면서 우리 또 이야기 나눕시다. 안녕!